ETF 상품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ETF 언박싱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는 나수지고요. 팀장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 정성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저희가 베트남, 그러니까 프론티어 마켓의 대표적인 국가인 베트남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이머징으로 왔는데, 이머징 국가의 대표, 이제 중국이겠죠. 네. 사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머징 국가의 대표는 우리나라였죠. 아, 네. 그리고 대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이 그때는 이머징이 안 네, 들어와 있는 그때는 상태여서. 이제 중국이 프론티어 마켓이었고요. 네. 예, 뭐 경제 발전 속도가 좀 늦었기 때문에 프론티어 마켓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이머징의 대표 국가로서 비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일단 MSCI 이머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베트남 편에서 이제 프론티어 마켓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머징 안에는 총 24개 국가 그리고 이제 24개 국가 안에 한 1,400여 개의 종목 정도가 지금 MSCI 분류 기준으로 이머징 지수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중 1위로 약 37%를 조금 넘는 수준의 비중 1위 국가이고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한국과 대만이 약 13% 정도씩 각각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베트남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MSCI 이머징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펀드니 ETF니 이런 패시브 펀드들의 자금이 약 7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한 260조 원 정도가 일단 패시브 펀드 자금이 중국 시장에 유입이 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도 저희가 안 보는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요새 흐름은 좀 어떤가요? 상해 종합 지수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올해 2월이 일단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기준으로는 약 3,730포인트 정도 찍고 지금은 이제 한 3,500포인트 선을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연일 뭐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고점을 찍고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작년 코로나 시점에 글로벌 각국 증시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중국 정부의 좀 신속한 대응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 중국의 물론 데이터지만은 빠르게 좀 감소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중국 정부의 좀 신속한 대응이 지수의 하락을 좀 막아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던 2018년 뭐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됐던 시점 또는 이제 뭐 코로나 시점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는 어찌됐든 간에 증시 자체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증시나 다 그렇지만 중국 증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뒤로 조금 떨어진 게 바닥이어서 다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조금 이 추세가 계속 뭐 좀 이어지는 거냐 약간 흘러내리는 거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걱정 뭐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의견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일단 바닥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거다, 뛸 거다라는 이런 논리인데요. 이제 근거를 좀 보면은 미국 증시 대표 지수인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좀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올해의 흐름인 거고 사실 시기열을 좀 넓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저점인 코로나 직후 작년 3월 정도가 되겠죠. 그 기준에서 보면은 한국과 미국 시장 모두 100% 전후에서 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 시점부터 지금까지 증시 상승분을 보면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올라오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라왔다라는 관점에서 바닥론을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사유를 보자면 결정적인 사유를 보자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다들 접하셨겠지만은 지금 전년 4분기부터 올해 초까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중국에서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에 대해서 약간 반기를 들면서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중국의 IT 기업들을 좀 제재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좀 제재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증시에 조금 악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 완화 정책도 굉장히 빠르게 행동을 했지만은 긴축 정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상당히 지금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요. 뭐 15년이요. 네. 2015년에 상해 종합지수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015년에만 갑자기 5,100포인트 이상까지 차트가 솟아있어요. 네. 지금 3천 얼마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뭐 2,000포인트 전후였거든요. 그래서 2배 이상 올랐었는데 사실 이때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던 주체가 바로 이제 한국의 동학개미 운동 같은 개인들이었어요. 개인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서 상해 증시가 5,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단기간에, 그것도 굉장히 단기간에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과는 뭐 역시나 좀 비극이었어요. 5,000포인트를 뚫었던 상해 증시가 다시 뭐 3,00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봤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조금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오버슈팅 안 되게 하겠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긴축 정책을 빨리 펼쳐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최근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인플레이션, 네, 이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을 이끈다라는 관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자원 소비국이기도 하지만 자원 생산국이거든요. 긴축 정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결국에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또 불을 뿜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이 이제 바닥론의 사실 가장 큰 근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위안화 환율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리변동 환율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환율을 결정해서 알려주는, 매일매일 고시하는 형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안화 환율이 지금 2020년부터 1달러당 뭐 7.2위안 정도 수준에서 최근에는 이제 6.3위안 정도까지 위안화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해당 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나타낸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투자의 유인책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수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환율의 상승만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환차 이익, 결국 투자의 수익률을 플러스로 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반대로 좀 그럼 위험하다, 아니면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뭐 항상 그렇지만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의 근거도 좀 있을까요? 소개를 네. 해주신다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직후인 작년 3월에 중국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중국 정부의 민첩한 반응들을 봤을 때 결국 중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다른 시장에 비해서 조금 덜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단순한 관점만 가지고 중국 정부를 더 이상 판단해서는 안 된다, 중국 증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는 시각의 가장 주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이런 대응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중국 정부의 이런 대응과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까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결국 중국 증시가 올해도 사실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는 관점의 이제 지배적인 시각인 거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수를 네.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해 종합지수도 아니고 심천 종합지수도 아니고요. 두 개를 합쳐서 대형주 300 종목을 뽑아놓은 CSI 300. 예. 요 지수가 이제 대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200 같은. 맞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같은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지수 같은 경우에 뭐 중국판 S&P 500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의 경제 구조를 그만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천거래소에 약간 나스닥 100의 느낌으로 상장되어 있는 지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차이넥스트 지수거든요. 차이넥스트 지수가 작년에 조금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판 나스닥 100 지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스타 50 지수라는 게 생겼어요. 이 스타 50은 과창판에 상위 50 종목을 이제 유니버스로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 스타 5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차이넥스트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자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대표 IT 기업 혹시 아시는 기업 있으신가요? 알리바바? 그렇습니다. 네. 알리바바, 뭐 바이두, 네. 네, JD 이런 기업들은 중국도 아니고 미국에 상장을 했었죠. 그렇죠. 최초에. 네. 뭐 차등 의결권 제도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갔었는데 이 기업들이 다시 홍콩 거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차 상장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대표 IT 기업들로 이루어진 항생테크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 지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중국의 대표 IT 기업들, 성장주 위주
기업들로 포진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마켓에서 신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지수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냐 이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ETF로 그럼 지수를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다가 투자를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고민이 많으시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로서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네. 일단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지수 중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중국 증시가 앞으로 뭐 제가 바닥론도 말씀드렸고 위험론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내수가 살아나고 중국의 경제가 성장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더욱이 이제 중국 정부가 작년에 쌍순환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쌍순환 전략. 예, 쌍순환 전략이라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내수를 살림으로써 내수와 함께 성장을 이어나가겠다. 신산업도 계속 같이 이어나가겠다. 그리고 외국의 자본 유치를 더 이어나가겠다. 요런 이제 한 5가지 전략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CSI 300 지수로 접근을 하시는 거 맞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표 지수. 네, 저희 킨덱스 ETF에도 예, 중국 본토 CSI 300 ETF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관점은 영 모멘텀. 모멘텀이라는 게 올라가고 있는 증시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투자하겠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영 모멘텀은 떨어진 기업들 중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의 대표 IT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근에 경제와 맞물려서 시가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IT 플랫폼 기업들이 중국 경제에 향후 심장으로 작용을 할 거다.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중국 대표 IT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항생테크의 지수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킨덱스 ETF에도 킨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ETF 상품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중국의 IT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생테크 지수를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를 ETF로 투자했을 때 되게 뭐가 좋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비용 측면인데요. 중국 여행을 가시려고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위안화 환율은요. 달러 환율에 비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예, 그만큼 통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위안화 환전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직접 주문을 해보시면 주문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예, 그만큼 이제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자산운용사에 운영하는 ETF를 통하게 되면은 ETF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 비용을 굉장히 크게 절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ETF 안에서도 어차피 환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보다 좀 더 싸게 환전하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환전할 때 100만 원 하는 사람과 1억 하는 사람의 환전 수수료 우대율 자체가 다릅니다. 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 그리고 주식 주문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정해진 수수료를 있겠지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수료율이 훨씬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관점에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중국 증시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예요.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용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QP라는 자격을 얻어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중국 정부가 부여하는 적격 외국인 투자자라는 자격이에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QP 자격을 취득하실 수는 없고요. 이제 펀드에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상해 심천 주식을 거래하시기 위해서 제가 앞서서 뭐 성강퉁, 후강퉁을 말씀드렸잖아요. 성강퉁, 후강퉁이 열리면서 사실 접근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나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강퉁, 후강퉁에는 각각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제한이 돼 있어요. 전체 종목을 다 투자하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반면 이제 저희 QP를 가지고 투자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서 투자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적격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강통, 후강통이 없는 주식까지 전체 다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비용도 사실 많이 들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접근성 관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실 수 없는 종목들까지 좀 접근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금 유출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펀드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돈을 내가 환매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4번만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전월 29일부터 뭐 이번 달 7일 안에 환매 신청을 하시는 분은요. 이번 달 18일에 돈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그 너무 다음에 좋네. 또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그 다음에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총 4번만 자금을 수령한 시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단점이 커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당장 이 주식을 팔아서 이 펀드를 팔아서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돈이 2주 후에 나온다네? 그렇죠. 네,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상장 ETF는 주식하고 동일하게 T+2일, 이 영업일 후에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투자 자금의 유출의 편의성 관점에서 ETF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ETF를 통한 중국 투자가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저희 선진국 증시로 이제 가야겠죠. 네네. 아마 관심 가장 많으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 미국 증시 관련해서 혹시 팀장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팀장님 여기서 인사를 같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